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베이징 외곽은 해발 2000m에 이르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창청의 흔적이 많습니다. 잘 찾으면 미개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창청과 만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달려 미윈현 신청주 진에 있는 창청을 찾았습니다. 서서히 산 정상이 드러나며 창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풀을 헤치고 점점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돌들이 무너져 있는 길을 따라 길게 뻗은 창청에 올랐습니다. 멀리 능선을 이어가며 창청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방치된 창청을 바라보니 길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수천 년 혹은 수백 년을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고도 늠름해 보입니다. 다시 오던 길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와 멀리 조금 전에 올랐던 제일 꼭대기 망루를 보니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색다른 빛깔의 과일이 있어서 하나 땄습니다. 사과처럼 보이기도 하고 배처럼 보이기도 하는 핑궐이라 부르는 과일입니다. 해발 2000m가량 되는 산골 마을에 이 사과배가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살짝 옷에 문지르고 맛을 보니 사과 맛보다는 더 시원하고 배 맛보다는 달콤합니다. 이번에는 시내에서 80km 떨어진 시자즈를 찾았습니다. 농가 식당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기를 했습니다. 마당에는 말린 옥수수들이 대롱대롱 걸려 있고 호박도 넝쿨째에 매달린 산골 농가가 토속적인 분위기입니다. 마당에서 바라보니 능선마다 창청이 이어져 있고 봉우리마다 망루가 봉긋하게 솟아있는 명당 자리입니다. 나로부터 창청 보호라는 말과 함께 미개발 창청 등산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옥수수 밭을 지나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길을 따라가니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갑자기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독거미가 나타났습니다. 새까맣고 흉물스럽게 생긴 거미가 길을 막아서니 등골이 오싹합니다. 1시간이나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가려 어두침침했는데 햇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 정상에 다 왔나 봅니다. 창청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잠시 땀을 닦고 주위를 살피니 그야말로 감동적인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길을 따라 가파른 능선으로 옮겨갔습니다. 절벽을 따라 벽돌이 그대로 잘 보존된 상태이고 풀과 나무들이 키만큼이나 높이 자라 있습니다. 산하이관에서 시작된 창청이 베이징 외곽으로 오면서 서북 방향과 서남 방향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창청도 보입니다. 이곳은 매도 날아오르다 낮아빠진다는 젠코우 창청의 북쪽 자락입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창청 사이길을 따라갔습니다. 산 능선을 내려갔다가 가파르게 오르기를 반복합니다. 길이 제 멋대로라 망루 가운데를 통과하기도 하고 옆길로 우회하기도 합니다. 망루에는 벽돌들이 부서져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지만 서로 잘 엮여 있어 탄탄해 보입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낙서는 눈엣가시인데
미개발 창청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인가 봅니다. 멀리 산 아래를 굽어보면 망루와 망루를 연결해주는 성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납니다. 내려가는 길은 꽤 위험합니다. 각도가 가팔라 기퉁에 있는 나무를 잡고 내려와야 합니다. 와르르 무너진 성벽이 보입니다. 무너진 채로 방치됐으니 대포를 맞은 듯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듯 폐허가 됐는지 모르라 일일이 다 보수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등산로를 사뿐사뿐 내려가는데 선배가 장수 하늘소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장수 하늘소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데 실물로 본 적이 없으니 신기했습니다. 크고 작은 발이 8개이고 다른 곤충에 비해 날씬한 편으로 머리 쪽으로 빨갛게 왕관을 쓴 모습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장수 하늘소가 아니라 벚나무 사향 하늘소였습니다. 성벽 아래의 나무 그늘과 함께 살아가는 벌레와 꽃을 따라 서서히 내려옵니다. 파란 하늘이 있는 가을이 오면 미개발 창청으로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베이징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음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럽기까지 하진 않더라도 평소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요리를 먹을 때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코리아타운인 왕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에따오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시에는 개인이 개섬이라는 뜻입니다. 시에따오에서 가장 큰 식당 2층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전공한 친구가 하늘에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가 제격이니 당나귀 고기를 먹어보라고 합니다. 하늘에 용이 살 리 없지만 용고기에 비교하니 엄청난 찬양입니다. 당나귀를 끌고는 못 가지만 배에 넣고는 간다는 속어도 있다는데 맛이 좋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향장육과 비슷한 형태로 썰어 나온 당나귀 고기는 씁쓸한 맛이 감돌긴 하지만 나름대로 향긋했습니다. 육질이 쫄깃하면서도 씹을수록 뒷맛도 살아나니 먹을만합니다. 고단백 저지방 음식으로서 음허를 보양하고 양기를 북돋우는 음식으로 중의에서도 손꼽는다고 합니다. 홍등이 붉게 빛나고 있는 구이지의 마라룽샤를 먹으러 갑니다. 이곳 민물 가재 요리는 시민들의 야식으로 손색 없고 인기도 최고입니다. 원래 명칭은 제사 지낼 때 담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구이지에인데 쓰기가 복잡해 발음과 성조가 같은 귀신 귀자를 쓰니 사람들은 귀신 나오는 거리라고도 합니다. 양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민물가재는 청결에 문제가 있다고도 하는데 여전히 즐겨 먹는 야참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너무 매워 입이 다 얼얼하다는 뜻이며 스촨 요리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톡 쏘면서도 매운맛이 강렬해 맥주와 함께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크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싱싱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갈수록 비싸지고 크기는 작아지는 듯해 안타깝지만 마라룽샤는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별미입니다. 구이지의 한 모퉁이에 개구리 요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식용 개구리를 뜨거운 기름에 넣어 튀기며 맵고 톡 쏘는 듯한 향료와 재료를 넣어 만든 찬쭈이 와즈입니다. 찬쭈이라는 말은 식탐을 뜻하며 와즈는 개구리이니 이름조차 요상합니다. 찐꾸이 샤오산청 식당이 찬쭈이 와즈 요리를 처음 개발한 본점이라고 합니다.
점심으로 먹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고추와 야채도 맛있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개구리 다리는 마치 닭고기처럼 쫄깃하고 씹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닭고기라는 TNG는 개구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창핑구 양팡진으로 비둘기 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바로 짱꺼즈를 파는 식당입니다. 된장 맛이 약간 나면서 바싹 구운 비둘기 요리가 아주 고소합니다. 통째로 비둘기 형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은 처음 보는 듯합니다. 상추 위에 담겨 적나라하게 나와 좀 놀랐습니다. 가격도 싼 데다가 맛도 정말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것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베이징에 갈 때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독특한 별미를 맛보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낯설어 보이지만 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가 나오면 언제나 스스럼 없이 맛보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체험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베이징에서 가장 예쁜 찻집인 밍후이 차위엔을 알게 됐습니다. 책 제목도 저자도 잊었지만 찻집 이름만은 또렷이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베이징 서북쪽을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는 양타이산 남쪽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따주에스에 있는 찻집을 찾았습니다. 이 사원은 요나라 시대인 1068년에 거란족이 처음 세운 사원입니다. 따주에스에 들어서니 고목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햇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들이 헤엄치고 있는 연못 위에 다리를 지나면 쭝러우와 끄로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티엔왕디엔 마당에는 석가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미륵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수신인 4대 천왕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는데 손바닥에 탑을 들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따슝 바오디엔과 우량 쇼포디엔에 걸린 황제 친필 편액은 그 필체가 묵직하기도 했지만 휘감고 있는 용 문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티엔왕디엔에는 무거레처라는 편액도 걸려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300년 세월 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듯한 석가모니 불상을 비롯해 삼존불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문과 창살 무늬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원이 서로 고리를 엮어 이루어진 문양도 기하학적으로 절묘하고 유리창에 비친 나무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천년고찰의 한 구석에 열린 조그만 문을 지나 골목을 따라갑니다. 밍후이 차위엔 간판이 단정한 필체로 걸려 있습니다. 문을 따라 조용히 들어가니 마당 곳곳에 차 탁자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탁자에 홍등과 나무가 비친 모습이 이 찻집의 분위기를 더욱 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각형 홈을 따라 물길을 만들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정겹습니다. 새소리와 매미소리마저 자연 그대로 어우러진 찻집이라 할 만합니다. 화장실조차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깔끔합니다. 둥글고 흰 항아리에 꽃무늬를 넣어 화사해 보이며 거울도 맑은 차처럼 투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가장 예쁜 찻집의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큰 방인 쓰이탕에서는 전통 악기인 구정소리가 흘러나오고 벽이나 탁자마다 예쁜 다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선과 어우러진 차를 표방하는 멋진 찻집으로 항저우의 룽징차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차 잎이 주는 색,
향, 미를 일러 이넌 산시엔이라 합니다. 어리고 부드러운 찻잎으로 세 가지 맛을 낸다는 의미인데 아마도 멋진 환경,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분위기이니 풍 하나는 더 보태야 할 것입니다. 한 아가씨에게 언제 생긴 찻집이냐 물으니 1997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찻집은 아닙니다. 맞은편 샤오싱 차이관은 저장 요리를 파는 식당입니다. 샤오싱의 유명한 황주인 니얼홍 항아리가 처마 밑에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니얼홍은 중국을 대표하는 명주 중 하나로 루신의 고향 샤오싱의 특산입니다. 부처의 열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부처는 무우수에서 태어났으며 보리수에서 득도했고 두 그루의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했다고 합니다. 따주에스의 사라수는 수령이 50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잎이 7개라 칠엽수라고도 불리는데 밝은 빛을 받아 잎사귀 모양이 잘 드러납니다. 잎새 사이에 귀여운 알맹이 같은 열매가 한 줄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햇살과 그림자도 멋지지만 등불에 도취되고 전통 악기에 심취하며 맛깔스러운 차를 마시면 시와 노래를 자연스레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베이징 치엔먼시 따지에 있는 라오스 차관에는 매일 저녁 7시 40분부터 변검을 비롯한 잡기, 마술, 경극, 샹셩 등 버라이어티 공연이 벌어집니다. 차를 마시며 중국의 전통 공연과 민간 기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청나라 말기와 민국 시대를 거치며 이곳 차관은 길거리 토론이나 강연을 겸한 찻집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거리에서 라오얼펀의 가치로 큰 사발에 차를 팔던 곳입니다. 그 옛날의 향수, 즉 서민들의 한 잔 차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금액 그대로 맛있고 뜨거운 차를 팔고 있는데 거의 무료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라오스는 중국 현대문학계에서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극작가입니다. 본명은 서경춘이며 만주족인데 베이징 태생으로 1888년에 태어나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66년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의 차관은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1988년에 문을 열었는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연은 1시간 30분가량 쉼없이 진행됩니다. 중국의 전통 악기들이 모두 나와 분위기를 돋우는 합주 연주로 시작합니다. 이어 고음을 내뿜는 악기로 날라리라고 하는 소나 독주를 합니다. 높은 소리를 내다 보니 새 소리를 자연스럽게 흉내내기도 하는데 입속에서 조그만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혀를 이용해 자유롭게 소리를 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나팔 악기를 불며 연주하는 것은 카시라 합니다. 차관의 숟가락에도 경극의 가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경극을 관람할 수 있는데 깃발을 꼽고 등장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영화 패왕별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극은 삼국지, 백사전, 수호지, 손오공, 양문여장 등 옛날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긴 무대극인데 그중 일부를 토막극으로 만든 것을 저즈시라고 합니다. 청나라 걸륭제 및 가경제 시대에 만주족 아이들에게서 유행하던 팔각고와 현악기를 반주로 노래한 것이 유래라는 딴시엔입니다. 촛불을 입에 물고 노래하니 더욱 색다릅니다.
서역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랫가락과 리듬에 맞춰 민속무용을 추는 무의 3명이 나옵니다. 무의들의 춤 사이는 궁중무용 같기도 한데 긴 옷을 살랑거리며 움직이는 귀여운 춤입니다. 손으로 하는 그림자 놀이 쇼잉시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은 두 사람이 함께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에 묘미가 있습니다. 귀에 익은 팝송에 맞춘 코믹한 그림자 손길이 정말 신이 납니다. 아주머니 마술사의 마술 공연도 펼쳐집니다. 헝겊을 이용한 마술인데 현란하지는 않아도 차관의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대머리 아저씨의 항아리 돌리기입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자유자재로 이리저리 머리카락 하나 없는 머리 위에서 올렸다가 몸을 움직이며 돌리는 모습은 영 코믹합니다. 박수 쳐달라고 짱셩이라 외치니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중국에서 소림무공을 볼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지만 이곳 라오스 차관에서도 볼만한 소림무공 시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무공도 있으며 이마로 새를 토막내는 내공도 선보입니다. 차관이 떠나갈 정도로 기합소리가 우렁찹니다. 말로 사람들을 웃기는 만담인 샹셩도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말로 먹고 사니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아주 쉬워 보입니다. 다만 까다로운 베이징 말로 하니 외국인들은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한 노래에 맞춘 코믹한 연기와 분위기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순식간에 얼굴, 즉 표정이 바뀌는 변검이야말로 이곳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공연입니다. 표정 변화의 무기는 역시 10가지가 넘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가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다양한 문화 공연을 한 군데에 다 모아놓았으니 관람료가 아깝지 않은 좋은 공연입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